반갑습니다. 네, 트리키 인지학 코치 과정 3학기 4주차 지문요약 과제를 하게 된 강석윤입니다. 그럼 먼저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문은요, 강용우 박사의 장애와 축복이란 제목의 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우 박사는 장애를 축복으로 만든 세계적인 거물 부인을 소개한다. 강용우 박사는 소개한다. 부인을 소개하는데 이는 그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후세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존경받고 있는 세계적 거인, 구인을 소개한다. 어, 이들의 공통점은 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장애와 밀접한 공통점, 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구인을 소개합니다. 자기 자신의 직접적인 신체 장애와 가족들 중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두고 있다.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존경을 받는 가장 큰 공통점은 고난을 통한 후에 장애 관련 활동으로 업적을 남긴 것이다. 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용우 박사는 소개한다. 박사는 소개한다. 누구를 소개하죠? 세계적 거물 구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위인으로 하겠습니다. 위인, 구인. 구인의 위인을 소개한다. 어떤 위인이죠? 후세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구인을 소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통점이 있죠. 이제 공통점은 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장애와 밀접 관련 직접적인 신체 장애, 가족들 중에 장애를 직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장애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죠. 직간접적으로 장애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 장애와 관련돼 있는 직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장애와 관련돼 있으면서 공통점은 고난을 통해 장애와 관련된 것을 간접적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장애 관련 활동으로 업적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장애를 극복한 후 장애 관련 업적을 남긴 업적을 남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장애인을 위한 열정과 노력이 지금 장애인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영향을 주고 있고 즉 정계활동, 법관으로서의 관문을 거쳐 법을 통과, 인권운동, 재활 건립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 예를 들고 있죠. 활동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 차별, 그리고 복지정책, 인권정책 역량은 실로 대단하다. 무엇보다도 장애를 하나님 저주가인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기에 노력하였다. 이것을 여러 가지 이 전체를 그냥 여러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정리해 보면요. 강영호 박사는 소개한다. 누구를 소개합니까? 고인의 위인을 소개합니다. 고인의
아홉 명의 위인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구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 관련인 사람들에게 다 존경받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 어떤, 왜요? 공통점은 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직접적인 신체 장애나 가족들 중에도 장애가 있고, 그런데 또 고난을 이겨내고 장애 활동을 했고, 그래서 장애를 극복한 후, 어, 장애 관련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죠. 그래서 장애를 직간접적으로 장애를 극복한 후 장애 관련 업적을 남기는 모든 사람, 남긴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구인의 위인을 소개한다. 어느 분야에서 여러 분야라고 했죠. 여러 많은 전개 활동, 다음에 재활시설 건립, 편견에 대한 차별을 바꾸고자 노력했고, 복지정책, 여러 분야라고, 사회 여러 분야, 사회 각계, 뭐, 사회 여러 분야라고, 예, 하겠습니다.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6번 이렇게 나오면 이상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구성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구성의 첫 번째, 먼저 핵심은, 강용호 박사가 소개하죠. 누구를 소개합니까? 9명의 위인들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강용호 박사가 소개하는, 어, 구인의 위인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인의 위인들을 하죠. 자, 소개하는 위인들. 강용호 박사 소개하는 위인들. 소개하는 위인들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이 누구를 소개합니까? 세계적인 거물 구인을 소개한다 되죠. 세계적인 거물 구인을 먼저 대상은 누구를 소개하냐면 세계적인 거물 구인. 예. 그 다음에 공통점, 이들의 공통점은 장애와 밀접 관련이 또 큰 공통점 나와 있죠. 그래서 공통점으로 하겠습니다. 위인들의 강영호 박사가 소개하는 위인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네, 공통점은 첫 번째, 구인들이 다 장애를 축복으로 만든 사람들이죠. 그래서 장애를 축복으로 만듦. 두 번째는요, 후세의 존경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음.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모두 다 이들의 공통점은 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데 어떤 관련입니까? 직간접적으로 장애와 관련들이 있죠. 관련이 있다. 자기 자신의 직접적인 신체 장애나 가족들 중에 한 사람들이다. 이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세부적으로. 그래서 장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장애와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 그리고 또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은 큰 공통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주 큰 공통점은 고난을 통한 후에 장애 관련 활동으로 업적을 남겼다. 그리고 그 외의 업적에 대해서 어떤 분야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공통점은 고난 극복 후 장애 관련 업적을 남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인들의 그리고 업적에 대한 예죠. 그 다음에
이 장애를 위한 열정과 노력이 지금의 장애에 참여했다. 즉 정계활동, 법관, 정계활동이나 그래서 업적에 대해서 소개하는 위인들의 업적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업적은 먼저 보시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정계활동, 법관, 법을 통과, 법 통과로 인권운동, 재활시설 건립 이렇게 법을 통과하는 거, 정계활동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법을 통과해서 인권운동, 좀 재활시설 건립,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바꿈,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바꿈. 예. 그 다음에 복지정책, 인권정책, 예. 복지정책과 인권정책, 복지정책, 인권정책, 영향력은 실로 대단하다. 그 다음에 축복을 저주로 바꿨다.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장애는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려 노력했다. 축복을 저주로, 죄송합니다. 저주를, 장애를, 그죠? 오히려 장애를 통해서, 장애를,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다.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한 노력.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것보다 이 업적에서 조금 더 하위 항목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계 활동에서 정치 분야로 이렇게 잡아보겠고요. 그리고 아까 법을 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법을 통과하고, 네, 그렇죠. 관문을 거쳐 법을 통과하고 재활을 건립했다. 법을 통과하는 것은 우리가 입법 분야죠. 그래서 입법 분야는 정책에 관련된 거죠. 복지 정책이나 입법 분야는 복지 정책이나 인권 정책에 관련된 거죠. 다음에 재활시설 건립 같은 거는 이것을 행정 분야로 나누겠습니다. 행정 분야를 재활시설 건립. 네, 그리고 또 인권운동, 또 장애 편견을 바꾸는 것. 이것은 사회활동, 사회 분야라고 나오겠습니다. 사회활동 분야. 인권운동,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바꾸는 것. 이 세상을 변화를 위한 노력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받아들인다. 여기서 기독교 종교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종교 분야에서 이런 업적을 남겼다. 이상 첫 번째 단락을 요약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을 요약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주제를 먼저 잡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인을 좀 더 세부적인 공통점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분류네요. 세부적인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활시설과 관련된 사람. 재활시설과 관련된 사람이죠. 재활시설과 관련된 사람은 헬렌 켈러, 루즈벨트 대통령 등 푸팡이다. 헬렌 켈러는 이런 다음에 루즈벨트에 대해서 루즈벨트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루즈벨트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등
푸팡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어떤 분야죠? 재활시설 관련 사업이죠. 그러니까 재활시설 건립과 관련된 업적을 남겼다. 누가요? 누가 재활시설 관련된 업적을 남겼습니까? 3명, 3명인 이름이 나오죠. 헬렌 켈러, 죄송합니다. 왜 이러지? 헬렌 켈러, 루즈벨트 대통령, 다음에 덩푸팡. 예, 공통점이죠. 이들의 공통점이죠. 공통점은, 예, 이들의 공통점은 재활시설 건립과 관련 업적을 남겼다는 것이다. 남겼다는 것이다. 이들은 고인의 위인 중에서죠. 고인의 위인 중에 이런 사람들이 공통점은 재활시설 관련 권력을 남겼다는 것이다. 예, 이렇게 주제를 잡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은 남겼다는 것이다. 어떤 큰 업적을 재활시설 건립과 관련된 큰 업적이죠. 어떤 사람 중이죠. 헬렌 켈러 루즈벨트 대통령, 덩푸팡. 네, 고인의 위인 중에서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바로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위인들 중에 어떤 위인들이죠? 재활시설 건립과 관련된 업적을 남긴 위인들. 네, 위인들. 3명이 나옵니다. 크게 3명을 먼저 보겠습니다. 헬렌 켈러, 그 다음에 루스벨트, 그 다음에 덩푸팡.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헬렌 켈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3가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죠.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여기서는 그냥 3가지 장애라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3가지 장애가 있죠. 불구하고 장애인 교육시설과 교육 방법 등의 개선을 요구하며 국제 라이온스 대회에서 눈물로 호소하였다. 그 결과 재활산탄을 건립했다. 그래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를 있었지만은 활동 그리고 그에 대한 업적으로 나누겠습니다. 활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 국제 라이온스 대회에서 눈물로 연설을 했죠. 국제 라이온스 대회. 국제 라이온스 대회에서 연설. 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재활센터를 건립했어요. 센터를 건립. 그리고 그 결과 미 국회의사당에는 그녀의 의사당인 동상은 장애인과 어린이의 모델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의 헬렌 켈러의 역량을
보겠습니다. 그의 위상이라고 할까요? 그 위상은 그 국회의사당에 동상이 건립되어 있죠. 미 국회의사당에 동상 건립되어 있는데 이 영향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장애인과 어린이들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됐죠. 네, 장애인과 어린이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에 루즈벨트 보겠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낙선에 실패, 하반신 마비로 실종됐습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어떤 장애는 하반신 마비가 있네요. 그대로 보겠습니다. 활동과 업적 그렇게 어떤 하반신 마비 그는 공제국가고 미국 최초로 건립하였다. 마치 오브 타임스를 창립하고 수화마비가 없는 암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활동과 업적을 좀 나누겠습니다. 업적. 경제공황을 극복하고 미국 최초 재활병원을 건립했습니다. 업적은 미국 최초 재활병원 건립. 그 다음에 경제공황 극복. 경제공황 극복. 그 다음에 마치 오브 타임스 창립. 수화마비가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그 활동을 수화마비가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죠. 수화마비가 세상을 위해 노력했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루즈벨트 경제국가고 지속을 같은 마치고 그렇죠. 유엔의 창설자이네. 유엔의 창설자잖아요. 업적에 유엔의 창설자. 예,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업적을 보니까, 재활할 병원 건립, 그리고, 마치 오브 타임스는, 장애 관련 업적이죠. 경제 공황 극복과 유엔 창설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또 다시 나누겠습니다. 비장애 관련 업적과 장애 관련 업적을 나누겠습니다. 비장애 관련 업적은 뭡니까? 유엔 창설, 경제 공황 극복, 그 다음에 장애 관련은 재활 병원 건립, 그 다음에 마치 오브 타임스 창립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덩푸팡은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덩푸팡의 장애는 장애인 인권보호 운동의 선두주자인 덩 샤오핑의 아들 덩푸팡은 심각한 척추 손상, 좌절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죠. 심각한 척추 손상. 그리고 역시 활동과 업적을 보겠습니다. 활동, 유엔에서 중국인 장애인을 대변하고 활동했, 유엔 중국인 장애인은
대변한 활동, 재활센터를 설립, 재활센터 업적을, 센터 센터를 설립. 그 다음에 업적에 중국의 인도주의 사상처를 확립하는 데 공급했다. 중국 인도주의 사상 체계를 확립하는데 공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 두 번째 단락 이렇게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단락 그러면 요약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 주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구인의 축복인 중 다음에 세 사람은 아내 내조가 특별한 아름다운 경우다. 예. 위에 두 번째 단락과 이 형태가 구성이 이렇게 비슷하죠. 예. 3명 재활할 시설 건립과 관련된 세 사람. 이번에는 9명 중에 세 사람인데 아내의 내조가 특별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 아와하시 다케오 크리스토퍼 리브 밥돌 이렇게 세 사람이네요. 세 사람에 대해서 나오겠네요. 그러면 주제를 잡겠습니다. 위에처럼 똑같이 잡겠습니다. 구인의 위인 중에 이제는 공통점 세 명의 공통점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와하시 다케오 크리스토퍼 리브 그리고 밥돌 상원의 의원이었죠. 밥돌 상원의 밥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아내의 특별한 내조죠. 아내의 특별한 내조로 아와하시 다케온 아내의 내조로 유학시설을 극복, 지학장애인 재활 통하여 맹인교육자 사회사회 희망을 갖게 되었다. 특별한 내조로 극복했죠.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 관련 큰 업적을 남겼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예, 공통점은 남겼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역시 어떤 큰 업적을 남겼습니까? 아내의 특별한 내조로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 관련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장애 관련 큰 업적을 아내의 특별한 내조로 아와 3명 그리고 구인 중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뒤를 계속 볼 것이 없는 것은 그 다음 헬렌 켈러에 대한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엔 또 헬렌 켈러 질문이 있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 리브에 대해서 나오겠죠. 크리스토퍼 리브에 대해서 크리스토퍼 리브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밥돌에 대해서 나오겠죠. 밥돌 상호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각 세 사람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 구성에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주제는 위에 거랑 이렇게 동일한 그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구성은 역시 마찬가지로 세 명인 어떤 위인들입니까? 아내의 특별한 내조로 업적을 남긴
예, 위인들. 이 위인들 3명이 소개됩니다. 3명은 첫 번째 아와 하시 다케오, 두 번째 크리스토퍼 리브, 세 번째 밥돌.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와시 다케오, 이 사람이 가졌던 장애가 무엇일까요? 아와하시 다케오는 아내의 내조로 가난시를 극복하고 시각장애인 재활활동을 통하여 맹인교육자, 사회자고 장애인에게 희망이 되었다. 시각장애인 재활활동을 통해서 했다니까 이 사람의 장애는 시각장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 내조가 빠질 수 없죠. 내조는 어떤 내조입니까? 가난한 유학시설 극복이죠. 네. 가난한 유학시설 극복. 자, 이 사람의 활동이나 업적을 또 보겠습니다. 활동 혹은 업적을 보겠습니다.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업적은 맹인 교육자 사회사업가로 활동했네요. 맹인 교육자, 다음에 사회사업가로 활동하고 헬렌 켈러와 신문도 그는 컴퍼니 회사의 컴퍼니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 창출,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 점자로 된 이것은 일자리 창출을 예 이렇게 넣어도 업적으로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창출하고 점자로 된 백과사전을 발행하는 꿈이었다. 그 꿈은 그가 떠난 후에 결국 이루어졌다. 그가 떠난 후에 결국 이루어졌지만은 그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점자로 된 세계 대백과 사전 발행에 업적을 남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 리브의 장애. 잘 아는 슈퍼맨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말에서 떨어져서 크리스토퍼 리브, 슈퍼맨의 역할로 유명한 그는 척추 전신마비 장애라고 되죠. 크리스토퍼 리브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내의 말 한마디로 살아갈 이유를 찾고 영웅으로 재산생되었다. 장애는 척추 전신 마비. 다음에 내조. 내조는 장애. 내조. 내조는 살아갈 이유. 말 한마디로 살아갈 이유를 찾았죠. 살아갈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활동과 업적을 보겠습니다. 활동. 어떤 활동을? 크리스토퍼 리브의 활동은 사회운동에 관심을 많았다. 사회운동. 그 다음에 업적은 리브 재단 설립. 그 다음에 장애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 제도를 확대. 의료 제도 확대. 장애인을 위한 의료 제도 확대. 그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밥돌 상원 의원이었죠. 밥돌 물신형 불필요한 아내 덕분에 법학을 공부하고 이어서 정계에 입문하여 삶의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했다. 그런 미국 장애인 민권법의 역사적 통과로 장애인 재활과 한꺼번에 공을 세웠다. 자, 밥돌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본문에는 장애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내조, 어떤 내조가 나와 있습니까? 그의 내조는 물심양면 보필, 복학 공부를 끝내서 정계에 입문했네요. 물심양면 보필, 그 다음에 법학 공부를 끝냈네요. 그래서 그의 활동과 업적 보겠습니다. 활동, 정계 입문하여, 활동, 정계 입문. 그의 업적이 무엇입니까? 미국 장애인 민권법 통과. 미국 장애인 민권법 통과. 미국 장애인 인권법 통과시켰고. 그래서 어디에 공로가 있다고 했습니까? 공을 세웠다. 어디에 공로? 장애인 재활과 인권 분야에 공을 세웠다. 공로. 장애인 재활, 인권 분야에 공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락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네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단락도 역시 그 위에 두 번째, 세 번째 단락과 역시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구인 중에 자기 자신은 장애를 가지지 않았으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장애를 가진 세 사람 이렇게 위에 거랑 역시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인 중에 세 사람 가족 쪽에 장애를 가진 세 사람 딕 손버그 그 다음에 케네디 그 다음에 톰 하킨의 공통점은 뭡니까? 가족 중 한 사람이죠. 공통점은 가족 중 한 사람이 장애인이죠. 장애인인데 큰 업적을 남겼던 사람이죠. 톰 하킨스 딘 손버그는 막내들 피터 공로서스 그의 고통을 미국 법무장관 자리에서 장애인 임금을 통과시켰다. 한 사람이 장애인이면서 장애 관련 큰 업적을 남겼다는 것이다. 네, 똑같습니다. 그대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남겼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큰 업적을 남겼죠. 장애와 관련된 큰 업적을 남겼는데 가족 중 한 사람이 장애인이면서 딕슨버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역시 가족 중 한 사람이죠. 가족 중 장애가 장애인이 있으면서 업적을 남긴 위인들 3명 딕
틱손버그, 그 다음에 케네디가네요. 케네디가. 그 다음에 톰 하킨까지. 자, 딕손버그의 가족, 장애 가족은 누굽니까? 딕손버그의 장애 가족, 막내 아들,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죠? 장애 증상, 막내 아들의 장애 증상. 막내 아들의 장애 증상은 무엇이죠? 중증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딕슨버그의 활동이나 활동 혹은 업적을 보겠습니다. 미국 법무장관 자리에서 민권운동 활동은 미국 법무장관이죠. 업적은 장애인을 위한 민법법 통과. 장애인을 위한 민권법 통과. 맛있겠네요. 그는 덩푸팡로 수상한 장애 분야 노벨상인 어워드상을 수상했네요. 어워드상을 수상했네요. 자, 수상 경력. 어워드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그 다음 케네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케네디가의 고난은 가족 장애에서 출발하지만 장애 가족이 누군가요? 그냥 가족 장애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네. 장애인 인권운동으로 장애인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앞장섰다. 장애 가족은 그냥 가족 장애라고 됐죠. 잘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활동, 인권운동. 다음. 좀 미국 대통령, 또, 미국 대통령, 법무장관, 하원 의원, 법무장관, 하원 의원, 장애인 올림픽의 창시자, 장애인 올림픽 창시, 장애인예술재단 창시자, 장애인 예술재단 창시자.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자, 예, 이것도 활동도 역시 나눌 수 있겠네요. 비장애인 활동과 장애인 관련 활동. 비장애인 활동은 미국 대통령, 법무장관, 하원 의원.
장애인 관련은 인권운동, 장애인 올림픽 상시, 예술재단 창시.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누면 더. 다음에 톰 하킨에 대해서. 남동생, 톰 하킨 남동생인의 장애가족은 남동생 증상은 어떤 증상입니까? 청각장애. 그래서 그의 활동이나 업적을 보면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장애인 인권법을 처음 주장. 장애인 인권법을 처음으로 처음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네달락을 요약을 했고요. 이제 전체 작품 위에서 총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복사했어요. 첫 번째 주제를 붙이고 다음 두 번째 단락 주제 복사 붙이기. 다음 세 번째 단락 역시 복사하기. 네 번째 단락 복사 붙이기 했습니다. 자, 이 네 개를 이제 하나의 주제로 묶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강영호 박사는 구인을 소개했습니다. 근데 구인을 구체적인 9명의 구체적인 업적, 구체적인 내용들을 2단락, 3단락, 4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를 강영호 박사가 소개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강영호 박사는 주어를 잡고요. 구인을 소개한다. 구인을 소개한다. 어떤 구인의 위인들입니까? 첫 번째는 재활시설 관리와 관련된 업적을 남긴, 그렇죠? 재활시설 건립 관련 업적을 남긴 3명, 3인과 또 두 번째는요, 아내의 특별한 내조, 업적을 남긴 3사람. 아내의 특별한 내조, 업적을 남긴 3인과 또 따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가족 중 한 사람이 장애인이면서 업적을 남긴 3사람. 가족 중 한 사람이 장애인이면서 업적을 남긴 3인으로 구인 그래서 재활살려과 건립 4번으로 하겠습니다. 4번. 아내의 특별한
내조로 강용우 박사는 이 9명이 어떤 사람이죠? 전체적으로 그냥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사람, 어,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전체에서 5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강용호 박사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재활시설 관련 업적을 남긴 3인과 아내의 특별한 내조 업적을 남긴 3인과 가족 중 한 사람이 장애인이면서 업적을 남긴 3인으로 9인의 3인, 3인을 3인, 3인으로 3인 전체 9인의 위인을 소개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품 구성에 들어가겠습니다. 작품 구성 역시 또 4개의 구성을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붙여넣기. 다음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붙여넣기.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붙여넣기. 네 번째 단락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락 구성넣기. 그러면 제목이 뭐죠? 제목은 장애와 축복? 장애와 축복이네요. 그러면 전체 주제는 장애와 축복. 그래서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앞에 내용을 서로 넣겠습니다. 먼저 9명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본론 넣겠습니다. 이제 안에 이제 죄송합니다. 안에 내용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심화 구성에서 안에 내용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을 이렇게 잡고 심화 구성에서 자, 서론, 대상, 공통점, 업적. 아까 위에서 잡은 것처럼 대상은 세계적 거물 9인, 그리고 공통점을 세간, 둘, 셋, 네 개를 잡았죠. 장애를 축복으로 만든 사람들, 모든 사람의 종교를 받고 장애와 직간접적으로 밀접하고 관련이 있고, 고난 극복 후 장애 관련 업적을 남겼던 사람, 남김. 네, 이렇게 공통점도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적 분야에서도 역시 정치 분야, 입법, 행정, 사법, 법을 예, 상관없으니까 정치, 입법, 행정, 사회 분야, 종교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했습니다. 자, 이거는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고요. 본론 부분에서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부분에
본론 부분에 어떻게 맞추면 좋을까요? 본론 부분에서 먼저 본론 부분에서 예, 어, 장애와 활동가 업적 위상 이것은 좀 활동 업적은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위상도 역시 업적 분야에서 좀 예, 활동을 업적으로 이렇게 넣겠습니다. 넣는데 이 분야를 위에 한 것처럼 위에 그러니까요. 서론에서 했는 것처럼 이 업적에서 정치 분야, 입법, 사법 그리고 사회, 종교 분야 나눈 것처럼 이렇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적은 재활센터 건립을 행정 분야로 재활센터 건립을 행정 분야로 나누겠습니다. 행정 분야 재활센터 그리고 국제사회 라이온스 대회에서 연설했던 것을 사회 분야로 나누겠습니다. 활동을 지우고요. 자, 그럼 위상도 역시 그냥 업적으로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미 국회 의사당의 동상을 건립되었죠. 그래서 뭐 사회 분야로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량이 장애 권위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자, 헬렌 켈러 다음 루즈벨트 보겠습니다. 루즈벨트도 역시 활동을 업적 분야에 넣겠는데요. 장애 관련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또 업적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아마비가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노력했다. 이 부분을 사회 분야로 하겠습니다. 사회 분야로 놓고요. 유엔의 창설, 경제공황 극복, 이것을 장애 관련 사회 분야, 이것을 행정 분야로 행정 분야 넣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비장애 관련, 장애 관련 이렇게 예, 행정 분야 맞죠? 건립하는 것, 건립하는 행정 분야, 창설, 다 행정가로서 예. 다음 푸팡 또 역시 활동 업적 재활센터 건립 푸팡 또 역시 나누겠습니다. 일단 업적을 어, 행정 분야의 재활활동 재활센터 다음에 사회 분야는 사상 체계를 확립하는데 중국 인도주의 사상 체계를 확립하는데 공헌했다. 그 다음에 유엔에서 중국인 장애인을 대변했다. 그래서 사회 분야, 정치 분야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이렇게 해서 장애와 업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장애 업적으로 역시 두 번째 아내인 내조 업적을 남긴 사람 역시 이 분야에서도 역시 패턴을 동일하게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장애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조가 중심이니까 내조를 반드시 넣어야 되겠고요. 업적과 활동을 역시 업적과 활동을 역시 나누죠. 하나로 합쳐서 업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과 사회사업과 교육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교육 분야는 메인 교육자, 그 다음에 사회 분야는 사회사업,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경제 분야로 하겠습니다. 컨퍼런스 개최로
일자리 창출했죠. 그 다음에 예. 다음에 점자 대백과사전 출판 분열하겠습니다. 활동 치우고요. 다음 크리스토퍼 리브 내조 활동 업적 역시 크리스토퍼 리브도 그래서 나누겠습니다. 업적을 사회 분야 사회 운동 제도 개선 사회 운동 이거를 행정 분야로 제도 개선 행정 분야 의료 제도 확대 그 다음에 리브 재단 설립 다음 밥돌 상원의원 장애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냥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내조 놔두고 활동 업적 공로를 역시 하나로 묶겠습니다. 인급부 입법 분야 그 다음에 정계 정치 분야 정계 임무 그 다음에 장애인 인권 분야 인권 분야 사회 분야 장애인 재활 인권 공로 인권 분야가 인권 운동 아닌가요? 밥돌 인권 운동 사회 분야 인권 운동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을 힘듭니다. 장애인 재활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이제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가족 중에 장애인 가족의 그 활동 업적 수상 역시 마찬가지로 법무장관 장애인을 민법법 통과 입법 분야죠. 법무장관 행정 분야 법무장관이 사법 분야인가요? 그 다음에 어워드상 수상을 사회 분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케네디 활동 장애 비장 공무원 장애인 인권 업적에서 좀 비장애인 활동에서 정치사회 사회행정 행정 분야에 장애 업적 이렇게 나는 행정 분야로 좀 가면 행정 분야 행정부 비장애 행정 분야 사업 분야니까 학원은 입법 분야 입법 사법 입법 분야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분에는 하원 의원 붙여넣기. X, X. 다음 사회분야. 네.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톰 하킨 활동 장애 가족 남동생 법적 이 법적을 입법과 인권법을 참조한 입법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품 요약은 시간 관계상 그냥 일단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것을 작품 구성을 보면서요, 심화 과정을 보면서 서론에서 강용호 박사가 소개하는 위인들 9명 공통점, 그리고 업적을 정치 분야, 입법, 사법, 행정, 사회 분야, 종교 분야까지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재활시설과 관련된 사람, 헬렌 켈러의 장애, 업적에 대해서, 그리고 또 루즈벨트의 장애와 또 업적, 또 사회 분야, 행정 분야 나눴고요. 역시 사회 행정 분야 나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장애와 그가 가진 장애와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에 안의 내조로 역시 장애와 내조가 중요하니까 내조와 업적으로 나눴고, 크리스토퍼 리브 내조 업적으로 나눴고요. 밥돌도 역시 장애, 내조, 업적. 다음에 가족 중에 장애 가족 업적으로 나눴습니다. 장애 가족 이 활동을 업적으로 나눠야 되겠네요. 업적으로 나누고요. 톰 하킨도 역시 장애와 업적으로 나눴습니다. 이상 이것을 보고 작품 요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요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